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항소심 나온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경영 승계가 없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검찰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이 사건은 뭐 간단히 말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어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주가의 가치를 높인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고요. 특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어떤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줄기로서 이제 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 승계 목적이 없었다라고 이번 재판에서 판단된 것은 아니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요. 실제로 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뇌물이 제공됐다는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로 인해서 경영권 승계 목적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과정에서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거나 이제 검찰이 얘기했던 배임이나 이런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1심과 2심 판결로서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일단 회계 부정, 쉽게 말하면 장부 조작까지는 없었다가 2심까지의 판단.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9개의 혐의 다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네. 거기다 뭐 관련자들 다 무죄인데 대법원은 어떻게 19개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 유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부 똑같이 다 나올 것인지 무죄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 단계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제 신급이기 때문에 사실 1심과 2심 판단이 동일한 경우에 대법원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제 기소가 된 게 2020년이거든요. 예. 즉 약 한 4년여 동안 어떤 심도 있게 재판이 진행됐고 상당한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자면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로 판단하긴 했지만 이제 무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심은 뭐 정상적인 회계 처리였다라고 봤다면 예. 2심은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을 형사처벌할 정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 단계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확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 승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 부담 어쨌든 안고 가고 대법원까지 계속 재판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대응 전략 준비하겠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상고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상고위원회를 거쳐서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상당 부분 유죄 입증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어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근거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일정 부분 인정이 돼서 이제 상당 부분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돼서 이제 배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대법원 단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파기가 될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여러 차례 어떤 재판 출석 내지는 어떤 유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총력을 다하는 어떤 변론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